네, 안녕하세요.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. 벌써 5월달 매매 사례를 할 때가 됐는데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. 근데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. 네, 현재 지금 3월달까지 거래량이 집계가 됐는데 거래량 먼저 확인하시죠. 저번 달 매매 사례에서 저희가 2월달 거래량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못 보여드렸었죠. 확인을 해보니까 2월달에는 100건이 거래가 됐고 3월달에는 14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. 근데 이 147건이라는 게 나름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인 게 뭐냐면 그 전에 거래량을 다 확인을 했을 때 150건 가까이 된 게 거의 없었거든요. 하지만 2022년도 7월달 이후로 150건이 가깝게 거래가 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. 올해 초기에는 좀 주춤하는 것 같다가 3월달부터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4월달도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. 4월달, 5월달도 한 150건 왔다 갔다 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빌딩 시장에서 금리가 한 3.7, 3.8 정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선수분들이 좀 스물스물 물건을 보고 싶어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하거든요. 하지만 PF 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봐가면서 빌딩 투자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구별로 거래량을 확인을 해봤습니다. 강남구에서는 3월달에 총 147건 중에 26건이 거래가 되었죠. 3개월 합계치로는 69건이 거래가 됐고 2위로는 중구가 30건, 마포구가 26건, 서초구가 25건. 거의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구만 성동구, 종로구, 서초구, 마포구, 중구, 또 강남구 이쪽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돋보이는 건 그중에서도 강남구가 69건으로 굉장히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거래량과 비교를 해서 또 거래 금액도 한번 알아봤어요. 거래 금액을 봤을 때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좀 요약을 하자면 3개월 합계가 총 4조 8천억이 거래가 됐는데 그 4조 8천억 중에서 2조 4천억 거의 반 가까이 되는 숫자가 강남구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. 2위랑 비교를 하자면 종로구가 3,900억이 거래가 됐는데 거의 강남구의 한 8분의 1 정도 금액이 되는 수준이죠. 그래서 거래량도 강남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거래 금액은 강남구가 굉장히 많이 돈이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많은 돈이 강남구로 쏠리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금리도 한 3.78 정도로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빌딩을 투자할 때 좀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4월달에 어떤 건물이 거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매매 사례입니다. 첫 번째 매매 사례는 요새 꼬마 빌딩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꼬마 빌딩이 좀 마땅한 물건이 많이 없긴 하잖아요. 그래서 좀 대체 물건으로서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, 위치를 보자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이쪽으로 있고요. 여기서 좀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 박스가 전체 이제 지산으로 다 지어진 곳인데 그 중에 이 중간에 있는 이 사거리 코너에 있는 이 건물에 이제 구분상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. 이 구분상가 안에는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개요 한번 보시죠. 본 상가는 올해 2월달에 계약을 하고 4월달에 잔금을 치렀고요. 매매 금액은 32억이고요. 대지권 지분은 15평 정도를 가지고 있고 또 공용 면적은 100평인데 그중에 전용 면적은 6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가입니다. 현재 스타벅스가 2015년부터 임차를 했는데 30년 계약을 했어요. 그때 보증금은 3억 5천, 임대료는 1,200이 나와서 수익률은 자그마치 5%가 넘는 수익률이었습니다. 그리고 스타벅스가 임차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수료 배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고정 임대료로 2030년까지 1,200을 내는 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아직도 한 5년, 6년 정도가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그 1,200을 그냥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관리비나 이런 것도 스타벅스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이 없는 그런 상가였던 거죠. 그래서 입지를 한번 보자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앞에 버스 정류장이 앞에 있죠. 스타벅스가 여기에 있는 건데 바로 옆으로 또 파리바게뜨도 있고 그래서 나름 이 거리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좀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스타벅스가 나가더라도 다른 뭐 커피숍이나 다른 임대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입지였습니다. 그래서 현재 꼬마 빌딩을 보시는 분들이 수익률 2%, 3%도 안 되는 수익률로 꼬마 빌딩을 보고 계시다가 이런 거를 매입을 하면 좀 편하게 수익을 받으면서 가져가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, 다음 사례입니다.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엔비디아를 살 거고 코인을 살 수 있다면 비트코인을 사겠죠. 하지만 이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성수동을 샀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10배가 오른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위치를 보자면 성수역 4번 출구가 이렇게 있고요. 네,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에 소문난 감자탕 집이 있죠. 네, 여기가 이제 연무장길인데 소문난 감자탕 건너편에 있는 연무장길 그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. 네, 개요 한번 보실게요. 네, 본 건물
건물은 올해 3월달에 계약을 했고 4월달에 소유권 제한을 했고요. 매매 금액은 80억, 대지 면적은 36평, 연면적은 30평짜리 건물인데 대장상으로는 지하 1층, 지상 1층의 건물이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연무장길 메인에 있는 이 건물이 지금 2024년도에 80억에 거래가 됐는데 자그마치 10년 전에 2014년도에 이 건물을 8억에 매입을 하시고 10년 만에 80억, 정확히 10배에 달하는 그런 차익을 남기고 매각을 하셨습니다. 지금 이 건물은 평당가가 2억 1,800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된 건데 이 라인으로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이 평당 2억 5천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매입을 했었죠. 그래서 이 시세가 나름대로 뭐 비싸다거나 그런 느낌에 들진 않지만 중요한 건 8억에 샀던 거를 80억에 팔았던, 예전엔 평당가가 거의 2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,100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해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, 다음 사례입니다. 다음 사례는 대치동의 임대 시세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는데요. 위치를 설명드리자면 한태역이 여기 있고 이 7번 출구에서 좀 나오면 이 이면도로가 좀 빌라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빌라촌 안에 덩그러니 있는 상가 건물이 매매가 되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상권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태역에서 이 북동쪽 이 라인은 먹자 상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거나 좀 F&B 산업으로 되어 있는 상권이고요. 네, 여기서 좀 더 동쪽으로 음마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가면 이 라인은 굉장히 학원가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, 말로만 듣던 그 대치동 학원가가 여기 있죠. 하지만 이 학원가에서 좀 떨어져 있기는 한데 이 건물이 대치동 학원가 정도의 임대 시세를 잘 받고 있어서 사례를 한번 볼까 합니다. 개요 한번 보시죠. 본 건물은 작년 11월에 계약을 하고 3월 20일에 잔금을 했고요. 매매 금액은 119억, 대지 면적은 66평, 연면적은 205평의 건물이고 지하 2층, 지상 6층 건물입니다. 3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한 250%까지 용적률을 받았고요. 이 건물에서 보증금이 5억, 임대료가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. 수익률을 따지면 한 3.16%의 수익률로 거래가 된 건데,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라인이 주택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치동 학원가 임대 시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가 쪽 임대료는 무시무시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. 로드뷰를 한번 보시자면 네, 현재 이 학원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요. 이 주위에 옆에를 보면 다 빌라, 다세대 주택, 바로 앞으로는 아파트가 있어서 이 건물만 혼자 덩그러니 상가 건물로 되어 있는데, 그래서 본 건물도 2022년도에 100억에 매입을 했는데 그 뒤로 학원 임차를 하나 마쳤을 뿐인데 거의 한 2년 만에 그냥 20억을 올려서 거래를 한 사례이다 보니까 역삼동, 논현동 이쪽 오피스 상권과는 좀 별개로 대치동만의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뭐 고객분들 중에 대치동 쪽으로도 많이 건물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사례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, 마지막 사례입니다. 네, 마지막 사례는 좀 식상하실 수도 있을 만큼 저희가 좀 많이 언급을 한 그런 상권인데 압구정 로데오 도산공원 상권에 거래가 된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아마 이 사례는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백꽃 막걸리가 들어가 있었던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위치를 보자면 로데오가 여기 있고요. 로데오 메인거리가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죠. 여기서 좀 더 도산공원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라인이 현재 굉장히 좀 핫하게 뜨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중에 그 사거리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. 개요를 한번 보시죠. 본 건물은 계약일은 올해 2월달, 잔금은 올해 4월 5일날 잔금을 치렀습니다. 140억에 거래가 됐고요. 대지 면적은 59평, 연면적은 95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, 지상 2층 건물이라 건물 사이즈는 굉장히 좀 작은 편이긴 하죠. 백꽃 막걸리가 있을 때는 보증금 4억 8천에 월 임대료 1,0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.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1%가 안 되는 수익률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됐습니다. 토지 평당가로 쳤을 때 이제 이 건물이 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건데 한 평에 뭐 2억 3천이면 4평만 사도 거의 10억에 가까운 굉장히 좀 비싸게 거래가 된 사례인 거죠. 하지만 이게 뭐 2억 3천이라고 해서 얘만 좀 비싸게 팔렸냐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도 팔리고 이것도 팔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 카시나 이것도 2억 8천에 팔리고 얘도 뭐 2억 1천에 팔리고 지금 현재 이 라인은 기본 2억이 되는 시세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현재 이 건물이 90평 정도의 건물인데 임대료가 1,000만 원이었었거든요. 현재 시세 대비 좀 많이 저렴하게 받고 있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,500 정도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압구정이 많이 핫해져서 그 정도만 된다고 하면 수익률은 한 2%는 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례는 정말 아직도 압구정 로데오가 굉장히 핫하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상권이다 라는 차원에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또 거래량과 또 거래 금액을 확인을 해봤는데 3월달에 좀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죠. 그리고 또 거래 금액도 많이 올라온 걸 알 수 있는데 현재 펀드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건물을 다시 보고 있는 느낌이고 한 몇 년 동안 건물을 안 보셨던 분들도 지금 다시 건물을 좀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. 그러는 와중에 2022년도, 2023년도에 좀 비싸게 사신 분들이 다시 싸게 내놓는 그런 물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을 좀 잘 옥석을 가려가면서 건물을 보신다면 실패 없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5월 매매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. 저는 6월 달에 좀 더 신박하고 좋은 정보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